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함께 이동하는 것을 우리 흔히 엑소더스라는 용어로 표현합니다. 대이주. 그런 표현은 주로 좋지 않은 일로 인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망하거나 문제가 있는 곳으로부터 대규모 탈출을 이야기할 때 엑소더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곳은 운명적이지만 생활할 수 있는 곳은 선택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인민과 같은 그런 수단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주거지를 옮기게 됩니다. 자신의 주거지를 옮기게 되면은 그것은 조국을 떠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후손들의 삶도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어떤 장소에 살면서 다른 것은 참아낼 수 있지만 정치 체제가 바뀌는 것은 숨쉬는 공기와 물이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정치 체제가 바뀌고 나면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 자유, 재산, 그런 소중하게 여기는 보편적 가치, 이런 것이 지켜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에 쌓이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에 머물러야 할 것인가, 아니면 떠나야 할 것인가,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를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역사적으로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섰던 사람들 가운데 한 부류가 바로 홍콩인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 살펴보시죠. 질문 첫 번째는 홍콩, 지금 상황은 어떤가? 홍콩의 1인당 국내 총생산 GDP는 56,000달러입니다. 아주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시간당 최저임금은 34.5 홍콩 달러, 우리 돈으로 5,200원에 불과합니다. 홍콩인의 월급의 평균값, 중위값이라고 그렇게 하죠. 중간값은 약 240만 원입니다. 중국 본토 사람들은 인민의 전 단계로 홍콩을 선택하기 때문에 1997년 이후에 영국으로부터 중국으로 그런 주권이 이동한 이후에 본토 출신들이 홍콩 영주권을 갖는 것이 또 꿈이기도 합니다. 약 70만 명이 본토인 가운데서 또 홍콩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이 숫자는 홍콩 인구의 약 10%에 해당합니다. 1997년도에 영토가 반환될 당시에 홍콩의 인구는 648만 9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739만 2천 명입니다. 그 사이에 한 90만 정도가 늘었습니다. 20년 정도 됐죠. 그 숫자는 13.8%가 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좁은 땅에 본토인들이 계속 유입되고 나니까 주택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2003년 이후에 홍콩의 평균 주택가격은 400% 올랐습니다. 4배가 오른 셈입니다. 평당 아파트 가격은 대부분 1억 원 이상을 호가합니다. 따라서 본토의 부유층과 자금이 유입되면서 괜찮은 일자리는 본토인 차지가 또 됐습니다. 경제 성장률도 최근에는 상당히 곤두박질 치는 추세입니다. 2008년도 1, 4분기에 4.6% 된 성장률은 2019년도에 1, 4분기에 0.5%까지 떨어졌습니다. 정치 환경도 많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범죄인 인도 법안과 마찬가지로 홍콩의 중국화에 실망한 사람들이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홍콩 중문대가 2019년 1월에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자기 대학 3명 가운데 1명, 34%가 기회가 되면 이민을 가겠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특히 18세에서 30세 사이의 젊은 층이 51%가 이민을 원하고, 대졸 이상 고학력자 중 48%가 또 이민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생활 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그 다음에 자유와 인권 같은 정치적 환경이 악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홍콩인들의 해외 이주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살펴보시죠. 홍콩이 1997년도에 중국에 반환될 당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842년부터 영국이 홍콩을 관리하고 통치했습니다. 홍콩은 전 세계적으로 자유방임적 경제정책을 실시해서
가장 성공한 그런 자유무역과 이런 모든 규제 개혁을 모범 사례로 이렇게 실천해 옮겼습니다. 그 결과 1961년부터 1981년까지 약 20년 사이에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9.9% 정도가 됐습니다. 아주 높은 거죠. 영국과 중국이 홍콩 주권에 관한 협상을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초반입니다. 홍콩을 그 협상 결과가 1997년 7월 1일부터 영국으로부터 중국으로 주권이 이양되고 최소 50년간 일국 양제로 현상을 유지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협정이 중영 공동협정입니다. 1984년에 체결되었습니다. 1984년부터 1997년 사이는 벌써 10년 정도 시간이 있죠. 사람들은 내심 불안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홍콩에 거주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중국 본토의 문화 대혁명 같은 것을 피해온 그런 피난민이거나 피난민의 자손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실체를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관망자세, 걱정 속에서 관망을 하다가 1989년 6월 4일 날 천안문 광장 민주화 시위가 무참하게 중국 공산당에게 진압되는 사건을 보면서 홍콩인들 사이에 최초의 인민열풍이 불어닥치게 됩니다. 인민열풍 1988년부터 1990년 사이에 5만 5천 명입니다. 연평균. 그리고 90년에 6만 2천 명. 그 90년에 홍콩 인구는 570만 4천 명 정도였습니다. 92년도에 가장 피크를 치는데 그때가 6만 6천 명입니다. 그 당시에 인구가 580만이었습니다. 그러면 인구 대비 1.13%가 빠지는 겁니다. 큰 숫자죠. 동아시아의 이 정도가 국민들이, 자국 국민들이 해외 인민을 선택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93년도에 5만 명, 그리고 590만 1000명이었습니다. 94년도에 6만 2천 명, 홍콩 인구수는 603만 5천 명이었습니다. 통상 92년도에 피크를 치는데 대개 그 당시 97년 이전까지는 국민 수 대비 한 1% 정도가 매년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그 당시 홍콩으로부터 캐나다로 이동한 자금의 액수가 420억 달러 정도 됐습니다. 홍콩의 상황을 어느 정도인가를 알려면 한국을 한번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질문 세 번째는 한국인 이민자 수입니다. 62년도에 386명입니다. 해외 이주민입니다. 76년까지 쭉 증가합니다. 76년도에 피크였습니다. 46,533명. 그러니까 인구 대비를 따져보면 정말 홍콩이 6만 명이 나갔다는 이야기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그 다음 계속 내려옵니다. 2009년도에 22,425명, 2016년도에 4,784명, 2017년도에 1,443명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다시 반등합니다. 2018년도에 6,257명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이후에 전년 대비 한 4.33배 정도 인민자 수가 늘었습니다. 질문 네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997년까지 홍콩의 인민은 그렇다고 치고 1997년 이후에 인민자 수는 어떻게 되냐? 1997년부터 지금까지입니다. 홍콩 일간지에는 캐나다라든지 밴쿠버, 런던 등의 아파트라든지 그 다음에 부동산 광고가 자주 실립니다. 그 이야기는 그만큼 사람들 사이에 수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한 신문사는 아마 그 홍콩 사람들 가운데 한 80% 정도는 해외 이민을 꿈꾼다. 그렇지만 이민을 갖는 것이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2009년 이후에는 연평균 7천에서 8천 명 정도가 해외 이민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홍콩에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많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1997년 전에 대부분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사람들 가운데서 2009년 이후에는 매년 한 7천에서 8천 명 정도를 기록했는데 대부분 가는 데는 이제 캐나다, 미국, 호주 이런 데입니다. 그런데 이례적인 경우는 2016년을 전후해서 또 이민자 수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홍콩인들의 경제 사정과 맞물려서 정치 환경의 악화가 홍콩인들의 두 번째 그런 큰 물결, 웨이브, 인민 물결을 일으키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통계를 보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대개 이제 2009년 이후에 7천에서 8천을 유지하다가 2016년까지는 6,100명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다 2017년도에 24,300명, 4배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16년과 17년 사이에 상당히 어떤 정치적 환경이 크게 바뀌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안 되겠다 여기 사는 거는 애들 위해서 떠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 2016년과 2017년입니다. 특히 이제 홍콩 사람들이 밴쿠버를 많이 이민을 가는데요. 캐나다가 발급한 영주권 숫자를 보시면은 홍콩인들에게 발급한 숫자를 보면은 홍콩 이민의 실상을 좀 더 볼 수가 있습니다. 2014년도에 585명에 대해서 영주권을 발급했고 2015년에 630명, 별로 크지는 않았습니다. 2016년도에 1210명입니다. 그러니까 1997년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과 17년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홍콩에 제2의 인민 열풍이 불어닥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캐나다 이민을 가는 한 40대의 정보통신 분야의 종사자는 홍콩인들이 왜 이민을 택하는가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정보를 제시합니다. 최근에 홍콩 선거관리위원회가 야당 후보는 홍콩 선거관리위원회가 야당 후보의 피선거권을 잇따라 박탈한 것을 보라. 홍콩에서는 미래가 없다. 우리가 입법회 국회입니다. 우연마저 마음대로 선택을 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미래가 있겠느냐. 내 아들의 미래를 위해 캐나다 이민을 선택했다. 전문직을 얻지 못할 경우는 배관공이나 건설 노동자라도 하겠다. 여러분 요약하면은 홍콩인들은 정치적 불안전과 정치 체제의 변화로 조국을 떠났습니다. 첫 번째 97년까지 큰 그런 1차 이민 열풍도 정치 체제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16년, 17년, 18년에 계속되고 있는 것도 정치 체제의 변화로 홍콩인들이 이렇게 나가는데 반해가지고 또 중국인들은 중국 본토보다 홍콩 상황이 워낙 낮기 때문에 또 홍콩 인민이 중국인들에게는 일종의 꿈이자 로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홍콩인들은 나가고 다시 중국인들은 본토로부터 홍콩인으로 계속 밀려 들어오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되는 것은 정치체제의 변화라는 것이 참 사람들에게 그런 심리적이고 그런 많은 그런 변화를 아마 끼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홍콩 시위를 보면서 제가 문득 떠올린 것은 정치체제가 변하면은 사람들은 저마다 이런 질문 앞에 서겠구나. 여기서 계속 머물러야 되느냐 아니면은 내가 가족들을 데리고 떠나야 되느냐. 홍콩 사건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